이명철 해설위원님을 만나게 되면 네.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트렌트 사용법. 답변 드릴 수 있는 아노이드 활용법은 없어요. 딱 하나. 반품은 안 받습니다. 사심이 담긴 거 아닙니까? 아예 없다고 말은 못하겠네요. 네, 2026년 3월 9일 2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꿈같은 취향 전람회 춘몽과 함께하는 히든풋볼 S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알 마드리드 팬튜브 운영하고 있는 강맹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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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맹꽁님 모시고 오늘 SL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춘몽과 함께하는 히든풋볼 SL 역시 이번에도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먼저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섬유 향수인데 영재 형님과 제가 이제 살에 향수를 뿌리는 그 광고를 해서 좀 되게 재밌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보통 살이 피부라고 하지 않나요? PL에서 살이라고 했어요. 네, 피부라고 안 하고 살이라고 해서 스킨케어인 줄 알았어. 네. 스킨케어 그렇죠. 근데 이번엔 정말 피부에 뿌려도 되는 그냥 일반 향수가 이 춘몽에서 새로 나왔습니다. 지금 영재 형님이 들고 계시는데 네, 피부에 뿌리셔도 문제가 없다는 거. 지금 뿌리신 향은 좀 어떤가요? 괜찮은데요. 근데 제가 이 표현력이 떨어지는 게 요즘에 와이프가 향이 어때? 그러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떤 향이냐고 그럴 때 내가 설명이 안 돼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향? 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서 좋습니다. 괜찮죠? 근데 좋은 냄새가 나요. 이렇게 그쵸? 막 스물스물. 네. 향 표현을 오히려 맹콩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해볼까요? 네. 향수하고 안 맞는 걸로. 결정력이 문제가 안 쓰시는 것 같아. 해봤더니 난 지금 결정력이 안 좋은데. 레알 괜찮나? 모기가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스프레이 뿌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지나갔는데 그죠? 네. 향수는 잘 안 맞는 걸로 손바닥에 뿌리긴 했는데. 이거 좋아요. 되게 은은하게 지금 저희한테도 향이 좀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약간 시트러스 향 섞인 냄새 나거든요. 이게 시트러스 향이구나. 그 시트러스가 뭔지는 아시죠? 이 향이요. 네. 이런 향을 시트러스라고 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 걸로. 자, 이 세 가지 향이 있습니다. 오드, 나무향으로 남성 베스트셀러 향이라고 하고 상타향, 영재형님이 또 지난번에 쓰셨던 섬유 향수로도 있는 친숙한 향이라 보시면 되고 집시 워터도 있습니다. 이제 데일리 향수로 추천하는 잔향이 오래 가는 향인데 이 30만 원대 명품 니치 향수들 뭐 크리드, 톰포드, 르라보아 같은 이 브랜드들을 레퍼런스로 95% 싱크로율을 만든 향수인데 가격대가 대단합니다. 무려 1,900원. 네, 1만 원대로 나에게 맞는 향이 무엇인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고요. 이 향수를 이렇게 뭐 구매하려다 보면은 어떤 향이 나에게 적합할지, 그리고 단순히 향수라는 게 나한테만 좋은 향이 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향을 맡았을 때 그 사람이 선호하는 향인지 누군가가 좋아하는 향인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되게 고가의 향수로 그걸 테스트하기에는 비용 자체가 너무 센 게 사실이죠. 그래서 향수를 나에게 맞는 향, 적합한 향을 찾으려면 10,000원대로 접할 수 있는 춘몽 향수가 매우 적합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취향 따라 다르지만 남성분들은 주로 자기에게 맞는 향을 찾는 것보다는 그 당시 사귀는 여성분이 이 향이 괜찮은데 그럴 때 그 향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근데 일단 이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한테 여자친구가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친구 없는 분들은 누나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희 앞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0ml 소용량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기가 매우 좋거든요. 앞서 영정님도 잠깐 들고 계셨지만 휴대하고 다니기에도 좋으니까 평소에 고가 향수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히든풋볼 시청자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그동안 보여주셔서 영점을 하나 챙겨가시는 거죠 지금. 네, 너무 이렇게 해도 티가 안 나. 너무 훔쳐가는 느낌이야. 가져가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이렇게 몰래 안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갖고 다니기 딱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난 욕심은 없어요. 주머니에 넣어가셔도 될 만큼 휴대가 아주 간편하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히든풋볼 시청자분들이 워낙 뜨거운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어서 2+1 행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히든풋볼 시청자를 위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2+1 행사까지 마음껏 누리시면서 춘몽과 함께 아주 즐거운 생활, 꿈같은 취향 전람회를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히든풋볼 SL 본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맹꽁님께서 나와주셨는데 히든풋볼 SL에는 이제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혹시 히든풋볼 SL을 아니면 두 형님이 나오신 콘텐츠를 좀 자주 보셨는지 이게 일단 좀 궁금한데.
사실 라리가 팬들이 접할 수 있는 라리가 콘텐츠가 많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것도 볼 게 너무 없어서 내가 혼자 찍어 올리다가 커지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SL은 너무 라리가 팬들에게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주로 종종 챙겨봤습니다. 그 영정에 대한 감정은 어떠신가요? 라이벌 팀 팬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요. 네, 사실 1위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바르사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네.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영정님은 또 다르시니까 또 이제 팀이랑 또 사람은 또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구면이에요. 네, 그렇죠. 네. 언제 혹시 뵀었어요? 이사 TV K리그 행사했을 때 아. 그때 첼루키랑 같이 오셨었어요. 네, 그때 약간 소통 오류가 있었어가지고 그 루키님 그냥 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네. 사실 초청받아야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 뻘쭘하게 앉아있다가 네네. 갔었거든요. 약간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아이. 저희 구석에 있다가 왔는데 그때 영정님한테 큰 마음을 먹고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하고 인사드렸는데 네. 또 아는 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저는 미리 알고 있었고요. 유튜브가 워낙에 대단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좀 실수를 범한 게 있어가지고 누구한테요? 나도 모르는. 맹꽁님한테. 왜요? 네, 그냥 라이브 할 그 때. 디스했나요 그냥? 아 디스가 아니라. 욕했나요? 아 그게 아니라. 닉네임을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야씨, 들어. 아뭘 한마디 했는데 지금. 박맹공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유튜브 방송하실 때 입중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좀 길게 리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끝나고 나면은 리뷰 들으러 들어가곤 해요. 네. 그랬을 때 하소연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부상 선수도 너무 많고 경기력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라이브 했을 때 내가 들어갔더니만 인민재판도 있고 하소연도 있고 정말 힘들어하던데 그러니까 애들 인민재판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실수야? 그러니까 말실수라고 하더라고요. 제 구독자가. 그래서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근데 어떤 맥락에서 인민재판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뭔가 실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안 좋으면 야 이 선수가 안 좋았으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비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제가. 그러니까 말실수라고 했다고요. 네, 말실수 했다니까요. 아니 좀 약간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왜 의도성이 있는데? 아니 저기 예? 여러분 말실수했다고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고 하신 건데 네. 너무 말이야. 하셨네요. 그래서 사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저분 저기 기자 출신 아니야? 이거 단어 저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요. 네. 그냥 방송에서 라이브하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화번호를 교환한 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전화번호를 저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번호만 받으시고 그냥 바로 날리셨어요. 그게 저장을 안 시켜놓은 거야. 야 이것마저 가식적이네. 그러니까요. 앞에서는 전화번호 이거 교환합시다 될까요? 해놓고서 에이 뭐야? 뭐야? 에이 뭐 이거다, 중요하겠자고 넘긴 그래서 건데. DM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고 네네.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으니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분이 라이브 때 또 영상을 딱 띄워준 거예요. 그 첼루키나 하는 방송에서 영주 형이 그 번호를 따갔다 그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내 기억에는 내가 전화번호를 찾아봤더니 전화번호가 저장 안 돼 있으면 내가 전화번호를 딴 것 같진 않아. 그런 식으로 이어진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나는 내가 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랬다가 한 5분 후쯤에 그날 일들이 착착착착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지하에서 행사했을 때 지상에 있을 때 전화번호 교환하시죠? 내가 얘기했고 그리고 내가 따서 내가 저장을 안 했네? 네. 그렇게까지 이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안하다. 내가 땄다. 오해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좀 큰 사과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재형님의 뭐 실수도 실수시고 오늘 이렇게 사과 방송까지 네. 좀 한번 듣게 됐고 어쨌든 맹꽁님 최근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 아하. 좀 안타까운 의미로 리그에서 기복이 좀 있었잖아요. 기복이랄 것도 없이 거의 그냥 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서. 최근에 그래서 유튜브 반응이 좀 되게 뜨겁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 뭐 시청자분들 반응이나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사실 기복이 아니라 2년 전쯤부터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지금이 가장 힘들 때인 것 같긴 하거든요. 가장 힘든 시련이 좀 은식이다. 네, 뭐 근데 아래에 지하가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유튜브라는 게 참 네. 뭐 형님들도 다 각자의 개인 채널을 갖고 계시지만 내 응원팀이 못할 때 항상 반응은 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시청자분들도 좀 반응이 좀 이렇게 남다르시다고 들었거든요. 좀 분위기나 추위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일단 지면 갑자기 한
5분 만에 막 100명, 200명씩 쭉쭉쭉 맞아요, 들어. 맞아요. 어디 소문 나는 것처럼 음. 이 팬분들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재난 문자가 온다. 재난 새벽 4시에 어디서 오냐. 새벽 5시에 하니까 다 아는 길이 있다. 아하. 네. 그분들에게 이 폰모 알림이 재난 문자인 거죠. 네. 여기 방으로 집합해라 하면은 이제 네. 뭐 인테르 밀란한테 졌다. 찬우 형 방송 집합하고 네. 바르셀로나 뭐 얘도 졌다. 그러면 바로 영재 형 방송 집합하고 이런 것처럼. 오늘 새벽에 받아 보셨겠네요. 재난 문자요? 재난 문자. 재난 문자를 갔나요? 제가 받는 게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받는 아. 거지. 받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 논리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 그 울브스전 중계 끝나고 리버풀 져가지고 리그에서 아. 끝나서 혼자 찍은 영상이 조회수가 15만 넘었죠. 네, 꽤 많이 네.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지게 되면은 형철이 같은 경우는 항상 포텐에 올라갑니다. 형철이 프로 의식 대단하다 막 이런 거 이런 걸로 올라가요 포텐에. 아, 너무 예. 대단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아닙니다. 네. 아시는 분 다 알 텐데 그 다 연기인 거 다 아실 거예요. 티가 안 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늘 언제나 좀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맹콩님 너무 환영하고 네. 추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잠시 뒤에 이제 리뷰가 있을 텐데 맹콩님의 이야기 저희가 또 그때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응원팀의 불행 일단 인테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밀라노 더비에서 패배를 했고요. 네. 찬우 형 방송에 아마 재난 문자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찬우 형님의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 경기를 뭐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였고 너무 못한 경기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일단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 팀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되겠다. 이 팀은 이제 고점이 그러니까 이 이전에 키보 감독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의 이제 인테르라는 팀의 고점은 그거였어요. 고점은 이제 리그 우승과 동시에 챔스 결승을 갈 수 있는 팀. 이게 고점이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고점은 이 팀은 내부에서는 리그에서는 고점은 우승해볼 수 있다. 그다음에 챔스 같은 그런 유럽클럽 대항전에서의 고점은 16강 가면 그게 고점이다. 못 갔잖아. 못 갔으니까. 네. 그 정도로 팀이 지금 체계가 없고 강팀전에서의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강팀전 혹은 빅매치 중요한 경기들 뭐 올라가냐 떨어지냐 뭐 이런 중요한 경기들에서 토너먼트 포함한 거죠. 거기서의 결과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경기 이제 보게 되면은 일단 그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알레그리 감독의 밀란은 최근에 어쨌든 축구를 하는 스타일이 항상 뭐 유사합니다. 일단 버텨낸다. 버틴다. 일단 수비가 단단하게 버틴다. 우린 골은 잘 안 내줘. 음. 실제로 리그 최소 실점 팀입니다. 골을 잘 안 내주고 여기서 이제 공격수들이 골을 넣어주냐 못 넣어주냐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못 넣으면은 이제 조금 약한 팀을 상대로도 그냥 비기는 거고 넣으면은 이제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 대신에 강팀들을 상대로 해서는 그러한 전략이 더 잘 통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 경기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테르가 포제션을 더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 포제션을 효과적으로 슈팅으로 전환시키지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한두 번 정도 찾아온 결정적인 기회를 성공시키지도 못했습니다. 키보 감독 체제에서 좀 제일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수비적인 부분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제 XG가 있고 XGA가 있잖아요. 네. 그죠? XGA 값이랑 실제 실점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팀. 보통 잘하는 팀들은 차이가 꽤 나요. 압도를 맞아. 하죠. 네. 기대 득점이 압도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위기 상황에 골키퍼가 막아주는 것도 그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대 실점 대비해서 실점이 훨씬 적어요. 보통은 그렇죠. 잘하는 팀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수비 조직력이 좋고 그다음에 골키퍼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을 막아주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란 같은 경우에는 기대 실점 대비해서 실제 실점은 한 10골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잘하는 골키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들이 보통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져요. 그러니까 위기를 맞았어도 그 위기를 이제 잘 넘어가는 빈도수가 높은 거죠. 근데 인테르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골키퍼 그냥 위기 나오면 다 골 나온다. 근데 제 생각에는 다행 아닙니까? 뭐가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게 오히려 골키퍼가 위기 상황을 계속 만들던데요. 존머가 막 볼을 이상하게 내주고 막 그러던데요. 근데 그건 별개죠. 그거와 기대 실점 별개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조모가 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이 실점 위기 상황이 왔었을 때 그거를 이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또 다른 문제니까. 그 경기 시작하자마자 조모가 그렇게
합쳐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경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밀란은 우리가 공을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물론 계획들이 뭐 이날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어쨌든 레앙도 그렇고 플리식도 그렇고 둘 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필크루크도 마찬가지고 뭐 산티아고 히메네스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톱들에 대한 이제 기대치는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 공격수들에게 실점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상대 박스 안에서 슈팅을 시도하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요. 뭐 모드리치 같은 선수가 있으니까 모드리치를 활용을 해서 모드리치가 약간 아래쪽에 내려와서 임시로 백스를 형성한 다음에 전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상대를 측면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반대편 쪽으로 빠르게 전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플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제가 항상 키브 감독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점은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경기에서 상대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 혹은 또 우리 팀은 어떤 걸 잘할 수 있고 어떤 걸 못할 수 있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되게 경기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게 해야 그래야지 이제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높은데 그게 없어요. 이게 사실은 경험이 부족한 감독들에게 잘 나타나요. 특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리그보다는 리그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리그를 잡는 경우가 있어도 토너먼트 대회에서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승부처에서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를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쵸. 거기에 변화를 못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바르셀로나 차비 감독 제가 한참 비판할 때 맨날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선수 탄다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그래서 리그는 운영을 잘했는데 토너먼트는 좀 그쵸. 많이 아쉬웠었죠.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보면은 리그에서 경쟁자가 뭐 레알이라든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정도라고 봤을 때 세리아는 조금 더 많이 있다고 본다면 그러면은 승부처일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강팀을 상대로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 경험이 없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저는 감독도 똑같이 나 이거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네. 있다. 네. 근데 모든 일은 재능 아니야. 그러니까 생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들이 보통 쭉 잘하다가 내려가는 경우는 있어. 근데 처음에 못했던 감독이 올라가는 경우 나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못했던 감독들은 기회를 못 받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키부 감독은 어쩌면 이게 최대 기회일 수 있다. 지금이 최대 그쵸. 기회다. 여기서 만약에 깎이고 결국 이 감독직을 내려놓게 되면 그 뒤에 이만큼의 기회가 오겠어요? 오지 않죠. 쉽지 않아 보여. 근데 네. 이제 물론 이번 시즌이 끝나서 우승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정도 코인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리그 우승을 그건 했다는 맞지. 타이틀을 갖고 네. 있는 건 그러니까 리그 우승 해본 감독이다라는 것과 리그 우승 못 해본 감독이랑은 좀 차이가 나긴 나거든요. 그게. 네. 물론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우승했다고 말할 수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물론 우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 경기를 지면서 우승 확률이 매우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도 승점 7점 차야. 그렇죠. 10경기 남은 상황에서 7점 차. 자 이번 주에 아탈란타랑 경기합니다. 어머. 그 경기 지잖아요? 그럼 4점 차 돼요. 어머. 우리랑 똑같아지네. 네. 그러면 네, 재밌어지네. 4점 차 되면 사실 아탈란타 우승 확정이라는 파이팅! 얘기는 안 하죠. 네, 절대 안 하죠. 절대. 그러면 이제 9경기를 남기고 4점 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모른다고 봐야죠. 와 근데 인텔이 일정이 안 좋네요. 아탈란타전 그 뒤에 이제 피오렌티나 원정 그다음에 거기에 로마. 4월 초까지. 와. 챔피언스 그리고 이제 나갔으면 꼬모랑 꼬모도 중간에 있네. 이제 코파 이탈리아 경기 있고 또 리그 경기도 있고. 네. 네. 지금 나온 건 일단 로마전 다음 경기가 꼬모 원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일정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밀라노 데르비가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일정이 좀 타이트한 그런 일정이 있는데 이 경기 시작이 일단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실점 장면을 놓고 보면 사실 에스투피냐한테 실점한 장면은 우측 지역에서 이제 그 공을 이제 뺏기면서 돌파를 당하면서 이제 반대편으로 전환이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수비가 에니키 선수가 이제 막아야 되는데 에스투피냐는 근데 그거는 배치 자체가 잘못된 게 한쪽으로 너무 쏠려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돌파를 당해버리면서 애니키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애니키가 1대1 상황이면 에스투피냐는 쫓아가서 막아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 뒤에 한 명이 더 있었어.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내가 얘도 막아야 되는데 얘가 공을 잡고 저 뒤로 주면은 쟤도 막아야 되는 거야. 나 부담이 혼자서. 생기죠. 그러니까 1대2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지선다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1대2 상황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포지션이 어정쩡하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위치가 좀 이상했어. 거기서 STPN이 그냥 쭉 밀고 들어가서 이제 슛을 때려가지고 이제 실점을 하게 된 건데 그걸 생각해보면 인원 배치가 잘못돼 있고 대형 유지하는 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괄적으로 이 문제는 이 과거의 인테르에 비해서 굉장히 나빠진 점이 하나가 일단 하나가 후방 빌드업이 굉장히 나빠진 거. 두 번째로는 선수의 대형이나 배치가 상당히 포지셔닝이 굉장히 구려졌어요. 그래서 강팀들과의 경기를 할 때 보면 특히 이런 부분이 좀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 전개를 못 시키고 그러니까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원하는 대로 공 전개를 못 시키고 그다음에 상대가 대형을 갖췄을 때 그거를 뚫어낼 만한 어떤 해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공격 작업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야 알동님이 알레그리 감독이 보여준 거죠. 야 너네 디마르코하고는 뭐 없잖아. 디마르코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정말 그걸 보여줬어. 디마르코 그러니까 가운데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측은 우측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디마르코 바스톤이 여기서 실제로 여기서 거의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이 키브 감독 체제에서 진짜 여기서 많은 걸 해줬어요. 네. 근데 살레마커스가 진짜 미친 듯이 디마르코를 막는데 와. 그러니까 타이밍을 너무 잘 보는 거야 이제. 디마르코 얘가 어떤 타이밍에 크로스하고 어떤 식 각으로 나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그거를 훈련 진짜 죽어라고 했나 봐. 아마 영상 분석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딱 붙어가지고 크로스가 거의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톱들 물론 이게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이제 라우타로는 어차피 부상으로 빠진 건 확정돼 있는 상황이고 이 경기를 앞두고 며칠 앞두고 티람이 이제 아마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얘기. 네, 감기 걸린 것 같아가지고 티람이 이제 급하게 좀 빠지게 했어요. 원래 아니었다면 아마 선발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선발로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폼이 안 좋기 때문에 뭐가 없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티람은 빨라. 빠르면 이제 거기서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뭐 못 나오게 됐으니까 근데 공격수는 이제 2명밖에 없어요. 이제 피오하고 그다음에 보니하고 2명밖에 없는데 아니 나는 근데 이것도 이 결론 2명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피오랑 보니 둘 다 진짜 존나게 못했습니다. 존나 못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공격수들 원래 내가 사용하던 공격수들이 내가 이제 기용하던 공격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못 나오게 됐어.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 특성이 달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가 수비가 강하고 센터백들이 이제 1대1로 붙었을 때 그거를 떨쳐내는 만한 역량이 애들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만들어가야 되나에 대한 게 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플랜을 바꿔주거나 해야죠. 보통은 그렇죠. 왜냐면 원래 활용하던 공격수가 아니라 다른 공격수를 기용하면 특성이 다르니까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패턴을 다르게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게 없어요. 변화가 없고 유연하지 못해요. 제가 볼 때 그냥 그런 거예요. 대전략의 부재. 그리고 제가 열받는 건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거 리치 팔 맞은 것 때문에 마지막에, 저는 이거는 VAR은 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심이 도벨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이탈리아 죠. 근데 뭐 어쨌든 도벨이었는데 그걸 봤어도 나는 페널티킥 불렸을까는 의문이 있긴 해요. 네, 의문이 이제 있긴 팔에 한데. 맞는 장면이 여실히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보이긴 보였으니.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경기력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그거를 설사 페널티킥을 받아서 동점됐다고 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뭐 트로피 따낼 무슨 의미가 가능성만 있어요? 좀 더 올랐다 네. 뿐이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아니야. 지금 리그 1위와 2위의 싸움이고 승점이 7점이 되냐 8점이 되냐 그 문제인데 승점 차가 7점이 되냐 10점이 되냐겠죠. 아니죠. 무슨 비기면은 보면은 10점이지, 그렇죠 그냥 맞죠. 유지지. 9점이 되겠죠. 산수를 못해요? 지금 10점 차잖아요. 네. 지금은 7점 차예요. 10점이 되는구나. 네네네. 그러면 7점이 되냐 10점이 되냐 그 네네네. 문제인데 네. 이거는 우승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온피드 리뷰를 안 했으면 아니 저는 경기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 방식이 지금 우리가 주심에 대해서 너무 그 많은 여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경기력이 나빠서 진다고 생각해요.
레아이도 경기력이 나빠서 진다는 생각해요. 네. 하지만 그 가운데 주심의 문제가 분명히 껴 있어요. 어. 그러면 그 주심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사실은. 아니 근데 저는 그게 100% 핸드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사실 뭐 핸드볼이라는 게 또 주심이 보기에 따라서는 네. 정말 같은 인물이라도 네. 그때 다른 판정들이 사실 나오는 게 그거보다 많죠. 이 경기에서 확실한 오심은 그거였어요. 밀란 선수 자기들끼리 차가지고 넘어진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테르 파울 준 거 있었어. 그게 제일 잘못 본 거야. 그게 결국 도벨은 네. 역시 아, 도배를 개새끼. 아 새끼. 퀴즈를 존나 늦게 물어. 아 짜증나 진짜. 그 장면은 조금 압권이긴 하네요. 밀란 선수끼리 죄송합니다. 쳤는데 저희 인테르 파울이라. 초면인데. 근데 예. 아시죠? 원래 이렇게 아, 나와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제가 욕을 봤잖아요. 해가지고. 예. 네, 보긴 했거든. 그 아니, 자리 그날 계셨어요. 욕은 하지 않으셨잖아. 네. 그날 제가 욕을 하지 거기서 않았을 거 욕을 아닙니까? 근데 그날 인사를 안 드렸어요. 약간 아. 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누구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정신 없었어. 그죠? 행사가 길기도 길었으니까. 네. 음. 하여튼 그랬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저는 뭐 크리티컬한 문제였다. 이게 주심 탓하고 막 그렇게 그럴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아 우리 주심 때문에 비길 수 있는 거 졌네.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보면 강팀전 거의 대부분 졌거든요. 네. 그때마다 얘들 한 얘기가 아 우리 경기 잘했는데 운이 없어서 아 운이 안 따라서 이렇게 됐네. 저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 제가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똑같아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 끝은 이거야. 경기력이 갈수록 안 좋아져요.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 전까지는 강팀전에서 그래도 기회는 좀 만들어내고 졌어. 이 경기는 기회도 몇 번 못 만들어내고 그러고 진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지만 K리그 2에서 수원이 이번에 1대0으로 이겼잖아요. 네, 수원 이번에 삼성이. 근데 파주 경기 원정에 끝나고 가서. 나서 이정효 감독이 원정 오신 팬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승리를 거뒀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경기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기력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더 설득력이 있죠. 네, 팬들에게는. 그런데 패배했는데 그냥 아 운이 나빴어. 우리가 보기에도 운이 나쁜 경기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팬들도 쌓이죠 사실은. 이게 시즌마다 강팀전에 유독 약한 게 계속 반복이 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다시 앞쪽에 말씀드렸던 걸로 돌아와서 결국 전체적인 경기 전략의 부재. 경기 전략이 있다 한들 그걸 수행할 만한 세부 디테일의 부족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약팀들과 경기할 땐 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냐? 약팀들은 보니까 얘네 그 인테르 선수들이 자신감 어화둥둥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 플레이가 잘 먹혀. 일단 누를 수가 있으니까. 선수들 몇 면이 급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럼요. 이거 알고도 못 막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장점은 좀 있네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강팀은 근데 그것도 저는 운이 좀 따랐다고 생각해요. 약팀들이랑 경기한다고 해서 항상 맨날 이기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긴 이상해요. 지금 보면 우디네스한테 진 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 다 이겼어.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다 이겼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좀 기이해요. 음. 약간 이게 성적이 좀 기이해. 보통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약팀들에게 한두 번 발목 잡혀도 강팀들한테 두세 번 이기는 게 더 기분 좋아요. 그렇잖아. 거기서 승리가 이제 더 좋지. 내가 인정하는 팀한테 이기는 게 물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좀 열세인 팀한테 지는 거 그거 개빡치죠. 근데 내가 인정하고 이 팀은 그래도 급이 좀 있다, 체급이 좀 있다라는 팀이랑 붙었을 때 다 지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 한 10번 하면 그래도 7, 8번 이기고 두세 번 지는 거랑 그다음에 10번 하면 10번 다 지는 거랑 그게 낫지. 감독 능력으로 이긴다는 경기를 몇 번 좀 입증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팬들이 이 저는 감독이랑 감독 같이 능력으로 같이 이겼다는 있다지. 경기를 이번 시즌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건 감독력으로 감독이 뭘 해서 대단한 걸 해놔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뭐 별 사고가 없으면 이길 만한 팀? 그냥 그걸 이겼던 거에 불과하고 그러면 이제 좀 센 팀들이랑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유벤투스전 이겼다는 거 그거 솔직히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따지면 도르트문트전 하나밖에 없어요. 이긴 게. 그 도르트문트 그거 아탈란타한테 당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다음 라운드 진출 이제 뭐 실패했죠. 거의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이 확정되는 분위기니까.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만약에 우승을 못한다.
리그. 만약에 우승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우승이랑 거리가 많이 멀리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왜냐면 이제 그 지금 인테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콘테 감독 시절부터 핵심 선수들이 이제 그거든요. 수비에는 바스토니, 미드필더에 바렐라, 최전방에 라우타로. 네. 이 세 명이 이제 각각 코어라고 봐요. 수비, 미드필더, 그다음에 공격수에서 코어 라인들인데 이들이 이제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30주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선수들이. 근데 그 와중에 바렐라 이번 시즌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이번 시즌이 안 좋더라고요. 애가 좀 맛이 갔어요. 바렐라 지금.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렐라는 여전히 있고 없고가 차이가 좀 나긴 나요. 근데 뭐랄까 전반적으로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다이나믹하고 그 창의성이 넘치는 그런 느낌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번 시즌 거의 안 느껴져요, 그런 거는. 가끔가다 뭐 좋은 패스를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정말 그 상상에 의거한 뻘 패스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 패스. 네. 또 어디 환각을 보나 되는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많고 바스토니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즌 뭐 유벤투스전부터 해가지고 이 경기 또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네. 부상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고 라우타로 오늘 없으니까 티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부상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결국 라우타로가 이번 시즌에 제가 느끼기에 라우타로 이번 시즌 축구도사거든요. 얘가 결국 공격력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줬다는 게 그냥 최근의 경기들 보면 다 티가 나요. 그리고 라우타로가 빠진 지금 한 5경기째 빠졌을걸요. 그렇죠. 공격수들이 하나도 골을 못 넣습니다. 보대전 이후로는 라우타로가 그 빠졌고 네, 계속 빠졌으니까 보대전 1차전에서 이제 부상 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못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쵸.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라우타로가 앞쪽에서 공격진 단순 공격진의 역할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거는 선수 개인의 능력에 이렇게까지 의지하는 축구는 결국 시스템적으로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맞는 거죠. 향후 일정이 어쨌든 인테리가 좋지 않잖아요. 예. 다음 주 이제 아탈란타전 리뷰에 대한 기대치는 팬분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셨을까. 네. 그리고 어떨지. 예. 뭐 그 밀란은 어쨌든 자기들이 잘하는 스타일대로 잘했습니다. 잘했고 에스투피냐니 골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밀란 팬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계신데 저도 의아했습니다. 근데 의아하긴 한데 네, 골은 네. 멋있어. 멋있게 넣었죠. 어. 근데 전반기 때는 사실 에스투피니안 선수가 사실 뭐 브라이튼 말미 때도 그러긴 했어요. 옛날 같은 폼이 유지가 안 된 지가 좀 됐어요. 에스투피니안 선수도 기복이 좀 심해졌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에스투피냐는 선발로 딱 물론 바르테사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약간 폼이 안 좋아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에스투피냐는 선발로 딱 박을 수 있는 알동님의 어떤 그 해안 선구안이죠. 이게 감독이죠. 네, 그게 감독이지. 감독이 감이 있어야 돼. 감이 없어. 그래서 에스투피니안의 결승골에 힘입어서 밀란이 승리를 거뒀고 두 팀의 승점 차는 이제 7점 차입니다. 세리아는 계속 이번 주에도 진행이 될 텐데 과연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와서 다음 주 리뷰가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될지 아마 오늘 방송은 찬호가 많이 참았구나. 이걸 다음 방송에 알게 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승점 차가 앞으로 좀 귀추가 주목되고요. 자, 이제 다음 경기입니다. 셀타비고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맹꽁님의 레알 마드리드 리뷰를 좀 드릴 차례인데요. 음바페, 호드리구, 부상으로 좀 빠졌고 마스탄투오노마저도 징계로 빠지면서 공격진의 뎁스가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위선, 거기에 이제 카레라스까지 카드 누적으로 인해서 경기를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 경기 승리하긴 했는데 경기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경기력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사실 초반부터 계속 안 좋았다가 겨우 추아메니가 처음에 골을 넣긴 했는데 그 직전 상황에 비니시우스가 슈팅을 때립니다. 근데 골대를 맞고 골 라인을 타고 공이 그대로 굴러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 또 그렇게 선 따라 굴러나가는 건 또 처음 봐서 이 경기 재수가 없구나. 잘못하면 지겠다. 운이 안 좋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바로 추아메니가 넣어줘서 좀 상쇄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24분에 바로 추가골이 들어간 걸로 알거든요. 이글레시아스 동점골을 바로 넣었는데 그래서 이때 또 느꼈죠. 큰일 났다. 우리 10분에 한 번 넣고 20분에 한 번 들어가고 이런 식이면 후반전에 잘못하면 먹혀서 지겠다. 이거 안 그래도 셀타비고 원정이고 이전 셀타비고 매치가 또 그렇게 썩 좋게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셀타비고도 어렵구나. 큰일 났다. 우리 리그 경쟁 끝났겠구나 했는데 그래도 후반전 극장골로 이제 발베르데가 넣어줘서 다행히 승점은 챙겼지만 이 경기가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음바페, 네. 호드리고 부상, 그리고 마스탄투오노가 직전 경기에서 레드카드 받고 징계로 못 나왔는데
이 마스탄토노 징계도 열이 받는 게 알레한드로 무니스 루이스 주심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 빌어먹을 망할 자식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게 경기 헤타페전에 안에서. 나왔던 거죠. 네, 헤타페전 마지막에 제가 기억으로는 마스탄토노가 교체로 들어왔던 걸로 아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쟤는 뭐하러 저기서 자기 감정 주체 못하고. 왜 18살짜리가 뭐하러 주심한테 지금 대체 욕을 하나. 이거 그 볼과 왜- 상관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좀 안타까운 게 빌어먹을만 하지 왜 거기 망할 자식을 붙여가지고 하나만 했었으면 좀 봐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 처음에 보도 나온 건 그 빌어먹을 넌 형편없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2번 반복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번 반복. 강조죠. 그래서 사실은 플레이는 오른쪽 측면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마스탄토노가 레드 카드를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뭐야?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 장면이었어요. 그쵸. 공은 저쪽에 있었거든요. 아무 장면이 없는데 갑자기 중앙에서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음. 쟨 또 뭔데?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더 어이가 없던 장면이었고 쓸데가 없었죠. 안 그래도 저희는 지금 뎁스가 너무 약해 죽겠는데 이런 카드로 리그를 망치려고 하는 이 스멀스멀한 기운 좋지 않거든요. 그 여파가 결국 이제 셀타비고전 내용상의 부진에도 좀 영향을 네. 미쳤다고 봐야 되니까요. 근데 셀타비고전은 이야기하신 대로 전력 요소가 너무 커요. 음. 그러니까 징계로 3명 빠졌고요. 부상으로 한 7명 빠졌어요. 음. 카마빈가 같은 경우에는 치아 부상 때문에 네. 완전히 제외가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그 외에도 밀리탕, 벨링엄, 뭐 음바페, 호드리고 줄줄이 부상이니까 사실 아르벨로아 감독 입장에서도 이 경기 좀 어려운 경기였어요. 그 전에 리그에서 성적이 안 좋은데 리그에서 연패당했거든요. 오사수나 에타페에게. 네. 그리고 나서 셀타 원정 경기 때 셀타하고 전반기 대결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 자칫 잘못하면은 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기 내용은 그렇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골까지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잡는구나. 그런데 와 이거 레알 마드리드 수비 큰일 났는데 트렌트 얘는 뭐 하는 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게요. 뭐 하는 애일까요, 진짜? 걔는 내가 보기엔 자기가 윙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배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루아 이글레시아에게 너무 쉽게 실점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말렸다. 그런데 이제 얘기한 대로 종료 직전에 발베르데가 골 넣으면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맹꽁님이 이야기하셨던 첫 번째 일단 전력 누수가 너무 심했다. 네. 그게 이 경기를 좀 어렵게 만든 요인이셨었고 또 뭔가 좀 불만이 있으셨다면. 마스탄토노랑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후이센 카레라스 카드 누적도 사실상 이 친구들도 카드를 누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자원이거든요. 특히 하이센은 이번 시즌에 카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이 친구 손 쓰는 것도 너무 잦고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카드를 계속 받아서 자체 휴식을 가져갑니다. 자꾸. 습관적 징계라는 게 있어요. 선수들도 보면은 자기 걸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수비하다가 내가 카드 받는 게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디나이서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뭘 느끼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 선수가 자신감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완전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 났어. 네, 제가 자신감이 봐도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초반에 그러니까 이 클럽 월드컵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막 와 막 이런 네. 분위기여서 유배 팬들 다 그랬거든요. 왜 팔았음? 디나이서 왜 팔았음? 약간 그래서 쟤네를 데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몇 번 좀 삐끗하더니 이렇게 추락이 됐더라고요. 돼버린. 이게 사실 어린 선수들은 그런 게 좀 중요하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즌 초반 디나이선 영입 진짜 잘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 팀의 수비 본체는 밀리탕이구나. 그러니까 하이선하고 밀리탕이 같이 뛸 때는 큰 문제를 못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선이 실수하자도 밀리탕이 좀 커버 쳐주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밀리탕이 부상당하고 나서는 중앙 수비가 계속 못 뜁니다. 누가 나와도 사실 라울 아센시오 목 부상 있는 상태에서 지금 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알 팬들은 아센시오가 저는 솔직히 안 좋아요. 투박하고 거칠고 이런 면이 있어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레알 팬들 입장에서는 부상을 달고도 계속 뛰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이선이 만듭니다. 야 너 뛸래? 나 아웃. 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라우라 느낌이에요. 센슈가 싫은가요? 아라오가 싫은가요? 어려운데요? 골라주셔야 됩니다, 형님. 오. 그래요. 저는 라울 아센시오가 더 싫습니다. 그래 주장이잖아. 그럼 벌써 주장인데. 캡틴 너 지금 인정해야죠. 우리 스트라이커 무시하는 거야? 주장인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하이센이 클럽 월드컵에서는 좋았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클럽 월드컵에서 좋았고 그건 밀리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트렌트도 아직 몸 상태가 좋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왜? 뭐가 달라졌는데? 클럽 월드컵이랑 달라진 거? 감독. 또 뭐 있지? 생각을 해봤는데 모드리치가 없습니다. 클럽 월드컵 때까지 뛰고 AC 밀란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드가 폭탄을 맞았다. 지금 안 그래도 벨링엄도 없는데 네. 이러면 중앙이 텅 비어 있거든요. 참고로 네. 그 밀라노 데르비에서도 모드리치 졸라 잘했습니다. 네, 엄청 잘해요. 요즘 폼 진짜 좋아요. 아니 미친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레알 시절보다 밀란에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아. 아니 그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기 선수 구성이 일단 좀 많이 차지하는 달라요. 비중이 쪽까지 내려가서 뭘 하고 올라와서 또 위에서도 하고 있어. 이게 클래스가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선수들이랑 그러니까 밀란 팬들한테 약간 미안합니다. 그건 인터넷 마찬가지야. 어차피 마찬가지야. 좀 달라요. 예. 일단 레알이기 때문이죠. 예. 네, 어쩔 수 없는 거니 뭐 레알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까지 하이손도 좀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 이제 트렌트의 최근 수비에서의 좀 불안 요소들이 많이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옆 동네의 소식을 이렇게 건너 듣게 되면은 네. 올 때가 왔구나. 네, 가장 예견됐던 일이었거든요. 트렌트의 수비력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만약에 이명철 해설위원님을 만나게 되면 네.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트렌트 사용법. 사용법이요? 네, 얘를 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적을 왔죠. 네.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 잘 썼어요. 그래서 뭐가 좀 하이선이랑 롱패스도 되고 와 킥이 되는 애가 되니까 너무 좋다. 반대 전환이 되는구나. 속도가 올라가는구나. 저러면 이제 비니한테 공감하면 바로 슈팅 들어가지. 이게 됐는데 갑자기 부상으로 나갑니다. 네.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한두 경기 뛰고 다시 나가요. 그렇죠. 네, 챔스 첫 경기 때 바로 터져서 나간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그리고 뭐야 얘는 챔스를 뛰겠다는 거야 안 뛰겠다는 거야 하고 나갔다가 또 한참 있다 돌아와요. 근데 그게 지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를 왜 이걸 여쭤보고 싶냐면 나갈 때가 된 것 같거든요. 또 슬슬 부상 쿨타임이 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지금 챔스 직전에 잘못 터져버리면 우리는 이제 맨시티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리그를 끝까지 끌고는 가야 하는데 네. 이 친구 여기서 잘못 부상당하면 사실상 시즌 아웃이거든요. 하다 보니 이 친구는 뭐 사용법이 있을까요? 뭐 3경기 뛰고 1경기 쉬게 해준다던가. 이 트렌트 관련해서는 뭐 어쨌든 제가 좀 가장 본 부분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원래 이 선수가 이제 카스티아 출신으로 리버풀에서 데뷔를 했을 때 그 리버풀에서 데뷔한 이후부터 계속 수비가 마냥 불안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자 데뷔 초 워낙 어릴 때니까 이때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리버풀에 확고한 주전이 되고 나서부터 그래도 경기마다 상대를 1대1로 열심히 마크하려고 하고 뭐 뒷공간 커버를 해야 될 때 수비를 노련하게 한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체 능력이 괜찮은 선수고 몸으로 비비는 것도 안 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풀백으로서의 수비가 뭐 카일 워커만큼이나 엄청 압도적이거나 완비사카만큼이나 태클을 엄청 잘한다거나 이런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뛰는 부분 또 집중력 그리고 대부분의 요소들은 사실 약간 아쉬운 수비력도 공격력으로 상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래도 수비를 괜찮게 해준 경기들도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아놀드의 수비가 크게 흔들렸냐면 잘 보면 아놀드의 커리어를 쭉 봤을 때 제가 어떤 시즌인지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부턴가 한 시즌에 한 번씩은 부상으로 크게 나가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 부상이 오고 나서 본인도 내 허벅지가 내 근육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인식해서인지 그 뒤부터 수비할 때 보면 수비 상황 때 스프린트를 본인이 자제하는 게 좀 보여요. 그래 몸을 좀 사려. 네, 그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여기서 더 뛸 수 있는데 더 뛰면 근육이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면서 뛰려다 보니까 수비 때 내가 더 출력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마치 보는 팬들에게는 야 얘 수비 때 수비 안 하고 싶어가지고 대충 뛴다. 설렁설렁 뛴다.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전 그 이유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 풀백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지금 레알 마드리드 풀백이 주전으로 본다면 까레라스하고 트렌트인데 둘 다 안 어울려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풀백은
뭐 호베르토 카를로스, 살가도 아니면 마르셀로, 카르발 같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공격적이고 직선적이고 크로스 올리고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자원들. 그런데 지금 아르벨로아 감독이 쓰고 있는 전술 보면은 전방 쪽에 뭐 상황인지 어쩔 수 없겠지만 비니시우스 곤살로로 뒀다가 비니시우스 브라임으로 바꿨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비니시우스가 왼쪽 측면으로 크게 벌려요.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벌려주거든요. 근데 곤살로는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뛰지만은 전체적으로 벌려서 플레이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앙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전개할 때 비니에게 너무 집중되고 오른쪽이 계속 빈단 말이죠. 사실 살가도나 카르발 같은 유형이었다면 치고 올라와서 채워졌을 겁니다. 근데 트렌트는 중앙 쪽으로 가서 패스 위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들어가서 크로스도 올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측면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브라임을 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경기 보면은 비니시우스가 벌리고 브라임이 벌려요. 그러니까 좌우 측면을 수비를 벌리려고 해요. 그리고 중앙 쪽에서 발베르데든 다른 선수 길러든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측면 자원이 윙이 아니라 풀백이 아니라 전방에 있는 자원들 측면 자원을 써서 측면으로 벌린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이 선에 있는 자원들의 득점력이 받쳐줄 수 있느냐? 받쳐준 경기는 이겨요. 네. 추아메니하고 발베르데가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받쳐주는 경기를 이긴다고 이긴다. 저는 생각해요. 거기다가 또 하나 저는 여기가 딜레마가 음바페하고 호드리고가 지금 부상이잖아요. 네. 그럼 믿을 수 있는 자원은 비니시우스예요. 근데 비니시우스는 사실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많이 해줘. 왼쪽에서 드리블해서 수비를 흔들거든요. 근데 네. 지금 비니시우스에게 골도 넣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역할 자체가 네. 많다. 그러니까 골 넣을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는 흔들어주고 거기서 찬스를 만들어줬을 때 누군가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 친구가 넣어줬을 때 자기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요. 그런 상황이 전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전체적으로 풀백들의 공격력에 대한 아쉬움은 매우 크고 이게 페스 회장이 예전에 갈락티코 일기일 때 실수를 똑같이 범한 거 아닌가. 스타일이 안 맞는데. 스타일이 안 맞지만 세계적인 선수. 네. 그리고 이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선수. 데리고 오면 감독이 알아서 조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있잖아. 피구가 있는데 베컴 데리고 왔듯이.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은근히 오래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트렌트 수비 봤을 때 쫓아가는데 이 쫓아가는 속도가 사력을 다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측면에서 간격을 너무 벌려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열심히 뛰어가거나 간격 좁힐 수 있는데 저기서 왜 저러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중앙 수비수인 아센시오도 몸 상태가 안 좋으니, 안 좋으니. 이게 같이 엉켜지면서 실점하고 연결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비판이 많죠. 네. 그리고 뭐 공격에서는 사실 이 선수는 리버풀에서 원래부터 안쪽으로 파고드는 중앙 위주의 플레이를 했던 게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쵸. 오버래핑을 그래도 많이 가져가서 살라, 핸더슨, 아놀드 3명 오른쪽에서 딱 협업해서 만들 때 살라가 볼 잡고 안으로 드리블할 때는 측면 공간에 핸더슨 아니면 아놀드가 채워서 넓은 공간에서 아놀드가 크로스 올리고 오버래핑해서 공격 가담하고 이것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그러니까 그 로츠하고 이제 알렉산더 아놀드하고 둘이서 양쪽에서 야 저거는 그쵸. 세계 최강의 풀백 듀오다. 네. 약간 그런 느낌 주던 때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트렌트를 영입했으면 왼쪽은 좀 더 직선적인 유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까레라스도 어떻게 보면 직선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네. 이건 물론 그쵸. 이제 전술적인 네,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비니시우스에게 솔로 플레이를 맡기기 때문에 까레라스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좀 보좌를 해라 이런 지시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적인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양쪽 다 직선적인 유형이 아니야?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경기 중에 또 카르바알 출전 시간 관련해서 카르바알 비춰주고 있고 그러니까 트렌트가 못한다는 걸 계속 카메라맨이 비춰줘요. 카르바알을 비춰주면서. 근데 사실 얄궂긴 저는 하네.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배분에 대한 문제나 포지셔닝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좀 잘 감독들이 잘 짜가지고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성향이 이러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 공간을 배분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하면 그거대로 경기장 내에서 구현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걸
할 수 있는 감독이 사비 알론소였는데 잘랐잖아. 사비 알론소는 했어요. 활용했고. 네, 했어요. 하려고 트렌트를 했고. 올려가지고 그렇게 쓰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 잘랐잖아. 네. 그럼 뭐 어떻게 이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냥. 아르벨로는 아직 그 부분은 아쉬우니. 아니, 그러니까 아르벨로 감독은 약간 지금 뭐 선수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또 약간 또 믿음의 축구도만. 네, 여기는 네. 완전 인터뷰 보면 아 나는 비니시우스를 믿고 뭐 또 누구를 믿고 거의 종교예요. 다 믿는데 좋아요, 계속 좋아요. 그냥 선수만 계속 좋아해. 제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키부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가면 잘할 수도 있어요. 야, 진짜야. 여기서 폭탄 동력이 나오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지금 인텔 선수도 인터뷰하는 거 보잖아. 키부 감독 찬양이야 그냥. 그렇죠. 맞아. 키부 감독이 막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막 키부 감독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대. 예? 괜찮은데요? 레알 키부. 근데 생각해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어떤 이런 전술가형의 감독들보다 지단 감독도 그렇고 안첼로티 감독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이나 지단 감독이 전술적인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뭐 지단 감독이나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얘기들 선수들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지시하지 않았다. 항상 그런 얘기들이 얘기 많이 많죠.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안에서 다 성과가 좋아 보면은. 그러니까 안첼로티는 선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대요.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하고도 관계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팀이 단결되는 모습이 있었고 그 베일 얘기에 따르면은 지단 감독은 뭐 특별히 하지 않았다. 뭐 네. 지시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맞아.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그런데도 했대요. 팀이 잘 돌아갔고 그런데 우리가 초반 한번 생각해 보면 지단 감독이 지붕 잡았을 때 야 그냥 안첼로티 전술 갖다 쓴다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그런데 지단이 인정한 게 이스코 시프트. 네. 그러니까 이스코를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 못했을 때 이스코 시프트를 써서 또 성공을 맛봤거든요. 그 순간 우리가 지단에 대한 그 전술이 없다는 색안경을 벗어 던지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아노이드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넘어오긴 했는데 그 오버래핑 했을 때 장점도 있었다. 근데 이제 클롭 감독이 이 인버티드 풀백 3-2-4-1의 재미를 알고 나서부터 아노이드를 미드필더로 좁혀서 쓰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본인도 야 이게 축구지 약간 물 만난 고기처럼 막 킥을 여기저기 뿌리면서 지금의 아노이드가 완성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근데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오버래핑할 때 장점이 없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보다는 부상 빈도가 늘었으니 측면 플레이를 얼마나 그만큼 잘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또 본인이 제가 볼 때 이미 중앙에서 너무 많이 맛있는 맛을 많이 봐서 다시 옛날처럼 하라 그러면 조금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써야 돼. 답답하네. 인버티드 풀백으로 써야 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독을 풀었어. 그러니까 칸셀로로 재미 엄청 봤잖아. 그때부터 약간 이런 게 풀백들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러면 이제 전술적으로 손봐야 될 게 많아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봐도 찬우 형님의 말씀처럼 공격은 감독의 공간 배분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수비는 이야기 드렸던 그런 문제 때문에 개선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아노이드 활용법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딱 하나. 반품은 안 받습니다. 사심이 담긴 거 아닙니까? 뭐 사심보다는 네. 그냥 제 그동안에 이제 이 선수를 봤을 때 감정이 담긴 거 아니냐고. 감정 네. 아예 없다고 말은 못하겠네요. 아무튼 잘 쓰시길 바랍니다. 네, 잘 쓰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어쨌든 승점은 따냈으니 바르셀로나를 지금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 호드리고가 저희가 이제 SL에서 한번 안 다뤘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호드리고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가장 이제 맹꽁님께서 소식을 접하셨을 때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거 타격이 굉장히 큰 부상 소식으로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좀 찾아왔어요. 이 호두리구의 이 부상은 지금 갑자기 터진 건가? 아니면 이 친구는 계속 그래도 꾸준히 근육 부상 정도는 계속 햄스트링 부상 가져갔다 보니까 무릎에 무리가 언제 갔지?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십자인대? 했는데 보니까 어딜까? 너무 많이 적어가지고 너무 많이 본인도 적어서 못 찾는 자료가 거. 많아. 모르겠어. 호드리고가 23년도에 이제 브라질 국대에서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걸로 보여요. 네, 그때부터 이어져 왔는데 그때 수술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전적 치료라고 할까요? 그 훈련으로 그렇죠. 네, 계속 관리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찾다 보니 그러면 이 계속 이어지는 근 몇 년간의 근육 부상이 이해가 된다. 무릎을 무리하게 쓰지 않으려고 근육을 더 사용을 했구나가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헤타페가 워낙 거친 팀이기도 하고 네. 이 경기 실제로 전반 10분에 파울이 헤타페가 9,
레알이 1위였습니다. 10분 만에 파울이 10개씩 나오면 이게 헤타페가 9개씩 해버리면 이거는 얼마나 거친 경기였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여러 상황에서 어느 장면에서 부상으로 터졌는데 버티고 뛰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0분 이상 버티고 뛰었을 것이다가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본인이 괜찮겠지 하고 뛰는 그 장면은 30분 이상이다. 그때 누군가 알아채거나 의료진 쪽에서 쟤 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않았나? 왜? 아무도? 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호드리고 부상은 의료진의 불신까지도 이어집니다. 네. 미리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사실 헤타페전은 뭐 그 여러 가지로 레알 마드리드가 너무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죠. 그렇죠. 네, 리디거 니킥도 있었고. 그건 이제 뭐 VR 없이 그냥 경기를 진행하긴 했었죠. 네. 근데 이거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호드리고 부상은 이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네. 왜냐면 호드리고의 이 부상 자체가 우리는 몰랐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호드리고가 몸 상태가 이렇게 안 좋다고는 그렇죠, 생각을 사실. 못 하고 있었고 그냥 경기 뛸 수 있을 거라. 그리고 화면에서 봤을 때도 그냥 부진하다고 생각했지 몸이 안 좋아도 그게 경미한 부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은 됐어야 돼요. 최근에 음바페가 무릎 쪽이 안 좋잖아요. 네. 프랑스에 갔다 왔거든요.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 있었어요. 한 일주일 있었나?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다시 체크를 했어요. 이거는 느낌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드리드에서 무릎 부상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의 의료진에 대해서 의심이 좀 있는 거 아니야? 한국 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런가? 한국이 이런 건 또 한국이 최고예요. 우리 엄청 면밀을 잘 네, 보죠. 우리 정형외과 뭐 이런 쪽 이게 어. 통증의학과 이런 거 한국 최고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그냥 제가 의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 바르셀로나도 최근에 햄스트링 선수가 계속 나오면서 뭐 네. 더용이라든가 쿤데 바이데가 나오면서 이 피지컬 코치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도 지금 의료진에 대한 의문점이 따라오는 시점이다. 그래서 부상 선수 관리를 굉장히 잘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VR 심판 얘기예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네. 주심과 VR 심판이 서로 미루는 거 아니야?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레알과 헤타페 경기 봤을 때 이 리디거가 무릎으로 상대 선수를 누르는 장면, 네. 그 장면 보자마자 이거 반칙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심이 못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건 VR 심판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네. 네. 물론 이 경기는 이제 레알이 패배했으니까 물론 이 장면만 놓고 봤을 때 리디거에 대한 비판은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셀타비고전도 유사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미겔 앙헬 선수의 태클이 결국 이제 볼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그 다음 장면에서 발베르다가 골을 넣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셀타비고 입장에서는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심은 그냥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기의 주심이 몸싸움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봤어요. 원래 그래서 판정 기준이 그랬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셀타비고 선수들도 불만이 많았지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도 뭐 추아메니가 당한 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심의 성향상 웬만한 몸싸움은 그냥 전개시키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VR 심판이에요. 네. 이게 골 장면이잖아. 네. 이건 봤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VR 심판이 봤어야 되고 야 온필드 리뷰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 이게 때문에 그냥 지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헤타페전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VR 심판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주트글라가 핸드볼 반칙을 한 게 있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맞습니다. VR 심판이 야 이거 손에 맞았으니까 PK인지 봐봐. 그러면서 주심에게 그 얘기도 해요. 앞에서 레알 선수가 미는 동작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봐. 네. 그래서 주심이 그걸 보고서 이거는 손에 맞긴 맞았고 제가 보기에는 앞에 반칙 장면이 없었으면 그건 PK입니다. 주트글라가 손을 드는 장면이었으니까. 근데 앞에 레알 선수가 좀 밀었어요. 네, 유수 선수였거든요. 네, 팔라시오스가 밀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좀 미는 동작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거는 푸싱 반칙이다. 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VR 심판이 이것도 사실은 얘기를 해야죠. 네. 네, 근데 이 장면은 그냥 갔고 문도 데포르티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한 건 주심은 이 장면을 못 봤을 것이다. 근데 VR 심판이 CTA가 시행한 최소의 개입, 그러니까 주심의 판정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개입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나 봐요. VR 심판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VR 심판이 개입을 했어야 되는 장면인데 그것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좀 이슈가 됐어요. 돼야 되고. 그래서 VR 주심이 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 주심과의 교신, 뭐 소통 이런 부분에서 제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최근 라리가 판정 이슈들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레알과 셀타비고 이야기를 했고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준비를 워낙 많이 해오셔서.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이거 내용 파악하면서 한 거라 괜찮기는 한데 VAR 심판 쪽 한 번 더 얘기하면 어느 정도 라리가가 주심과 이 VAR 심판에 문제가 있냐면 그 소문까지 돌아요. 그 찌라시처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VAR을 한 경기에 2번 이상 확인하면 자기들끼리 뭐 페널티 있는 규칙이 있다라고까지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고 2번 하면 지들끼리 뭐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다라고까지 돌거든요. 이게 무슨 한 경기에 제한이 있나? 왜 확인을 안 하는지. 이게 결국에는 양 팀이 붙어서 나오는 상황에 이제 디테일한 장면들을 VAR로 보는 건데 결국엔 두 팀에게 다 안 좋거든요. 이걸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결국엔 한쪽 팀도 왜 안 해줘? 그쵸. 한쪽 팀도 야 그럼 아까 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주심마다도 성향이 다르고 경기 안에서 주심의 스탠스도 경기마다 또 다 달라요. 개인도 다 다르고 네. 개인끼리도 또 다 다르고 하다 보니 이건 어떻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규칙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없다. 지들끼리 한 건 다 한다. 이거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주심이 경기당 받는 비용이 훨씬 높을 거예요. VR 심판보다. K리그는 차이가 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뛰는 양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은 주심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판정하기도 하지만 이 경기에 대한 책임은 너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판정 보면서 느끼는 거는 VR 심판이 잘못하면 VR 심판만 잘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기의 주심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 실수도 네가 결정 내리는 거기 때문에 걔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헤타페전 리디거 네. 그거 주심 못 본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죠. 주심도 책임이 매우 큰 거고 그리고 셀타비고전 이거 미겔앙헬 이거 주심이 못 본 거잖아요. 그럼 주심 잘못이잖아요. 근데 VR 심판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왜냐면 VR 심판이 얘기했어야 된다. 얘기해야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VR 심판도 얘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심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매우 강하게. 네. 그래야지만 이게 바뀌지. 이건 마치 나는 제대로 했는데 제가 얘기 안 했어. 야 내가 얘기 안 해도 제가 제대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책임 떠넘기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 사실 요즘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VR이 이제는 뭐 거의 모든 리그에서 다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심들이 좀 예전보다 못 보는 것 같아. 맞아. 느낌이 전반적으로 다 모든 모든 리그에서 모든 심판들이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좀 못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 좀 권위가 있거나 유명한 심판들조차도 못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왜? 내가 못 봐도 VR이 보고 있잖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지. 그렇죠. 보고 있잖아. 여기서 말해주겠지. 근데 또 웃긴 거는 경기의 모든 결정은 이거는 그냥 룰북에 있는 거니까 최종 권한은 다 주심한테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러니까 VAR 쪽에서는 받겠지? 그러고 받겠지? 받겠지? 그리고 개입할 수 있는 게 적잖아요. 그렇죠. 여지가 개입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VAR 쪽에서 뭐 봤는데 뭐 이렇게 파울 판정을 잘못 내려서 근데 그건 개입할 수 없잖아. 그렇죠. 퇴장성 파울이 아니면 그건 개입할 수 없어. 옐로 카드도 개입이 안 되잖아. 옐로도 개입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월드컵부터는 바뀐다 그러죠. 이제 두 번째 옐로 카드. 그러니까 퇴장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개입. 그다음에 코너킥 여부에 대한 거 개입. 이거까지 추가가 되는데 어떤 개입 못 하는데 좀 못 보네. 그러고 있다가 저거는 잘못된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어차피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최종적인 권한이 주심이 있기 때문에 VR 쪽에서도 보고 있다가 뭐 받겠지 잘.
약간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좀 뭐 말 없으니까 뭐 내가 잘했나 보네. 이쪽은 이쪽대로 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 그냥 뭐 넘어가야 되네. 약간 이런 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안들, 리디거의 그런 사안들이나 다른 쪽에서 어떤 골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VR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VR 볼 때 가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 좀 있잖아요. 야 이거 너무 흐름 끊긴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갑자기 좀 부쩍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요즘에 갑자기 무슨 추가 시간이 9분인데 12분을 하고 있어. 9분도 짜증나 죽겠는데 추가 시간 해가지고 막 12분, 15분 이런 연장전을 보지 내가. 저는 그래서 추가 시간 많아지는 것도 카타르 월드컵 때는 굉장히 신선하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 주니까 좀 짜증 나더라고요. 과하죠 이제는. 네, 과해 진짜. 이래서 야 이렇게 할 거면 진짜 그냥 경기 공 나가고 그러면 진짜 스톱 딱 시키는 그러니까 농구 같이 그게 더 낫겠다 이럴 바에는 스페르코파 결승전인가 보다. 네. 스페르코파 결승전에서 무누에라가 주심을 받는데 그때 전반전 추가 시간이 길어졌나 그랬을 거예요. 네. 왜냐면 추가 시간에 골이 들어가니까 무누에라 주심이 선수들에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레알 마드리드가 골 넣고 골 넣으면은 일단 뭐 골 여부도 확인하고 세레머니도 하고 그러니까 추가 시간이 1분 더 더해진다. 이게 골이 들어갔으니까 1분 더 더해진다. 근데 바르셀로나 또 골 넣나? 그러고 나서 뭐 그런 장면이 있으니까 또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들에게 1분 더 주어졌다. 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추가 시간이 3분이면은 추가 시간이 2분 더 더해지면서 5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추가 시간이 더해진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는데 어젠가 안양 경기였나? 대전 경기였나? 거기서도 추가 시간에 골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니 무슨 추가 시간이 10분이 넘어가면서 이번 시즌의 K리그는 지금 초반이긴 한데 어쨌든 추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길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줘. 길게 줘요. 그래서 저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차 시간 간당간당할 때 있거든요. 맞네. 네. 저도 불편해요. 네. 힘들어요. 중계하는 분들 다 예민할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VAR 주심과 주심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추가 시간 적용까지 좀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지금 쌓여 있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네. 규정에 대한 어떤 개정이 지금 분명히 필요한 시기가 이제는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러면서 맹꽁님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 이슈들 리뷰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세리아 경기들로 살펴가겠습니다. 일단 유벤투스와 피사의 경기 유벤투스가 4대0으로 승리했고 나폴리와 토리노의 경기는 2대1 나폴리의 승리였습니다. 이 두 경기 한번 리뷰해 주시죠. 일단 뭐 리뷰를 크게 할 건 없어요. 일단 유벤투스는 이제 오래간만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유벤투스가 성적이 안 좋았던 기간 동안 축구 자체를 아예 못했던 건 아니에요. 인테르전을 포함해서 아예 못했던 건 아닌데 결국 이제 그거예요. 톱이 어쨌든 골을 못 넣어주는 팀이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이게 2선 혹은 미드필더들이 골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못 넣어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쵸.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다시.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피사는 그러니까 지금 강등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못 이기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뭐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컸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플레이들을 잘 해 나가서 만들었던 것 같고 이 경기에서는 일단 인상적인 건 일드리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 그 다음에 콘세이상 제가 콘세이상 선수 하는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애가 그 감각 있고 센스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간결하게 했으면. 근데 이 경기는 약간 잘했어. 간결하게 나오긴 했어. 간결하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플레이들을 좀 했었고 뭐 다른 거는 뭐 얘기할 게 없고 콰드라도 선수가 지금 피사 들어가서 이제 있거든요. 나왔을 때 욕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야유가 막 많이 나온 거. 이 부분 좀 인상적이었고 유벤투스는 어쨌든 지금 이제는 챔스권 경쟁을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되는데 네. 요 경기를 이긴 거 자체는 어쨌든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다. 왜냐면 로마가 졌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경쟁 구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나폴리는 사실 이제 부상 선수들이 좀 복귀를 하고 있어요. 네. 안기사도 이제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덕배. 이제 루카쿠도 이제 복귀했고, 더브라이너도 복귀를 했고, 근데 문제는
그만큼 또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베르가라 선수 최근에 워낙 핫한 선수인데 베르가라 부상으로 나갔고요. 베르가라 부상으로 빠진 다음에 들어온 게 앙기 선수였고 그 다음에 이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던 알리송 산투스 선수 이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이 경기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부상 여부는 어느 정도인지는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걱정인 건 베르가라 선수는 사실 이제 3월에는 이탈리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월드컵 플레이오프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셨나요? 토날리가 다치니까 돈나룸마가 뛰어와가지고 토날리를 챙겼던 거. 물론 둘이 친한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네. 지금 이탈리아가 월드컵 가냐 못 가냐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진짜. 그거여서 그러면 호드리고 선수 부상은 그것도 있네. 월드컵과도 관련이 있네요. 결이죠. 브라질. 월드컵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브라질 대표팀에 있어서는 또 중요한 자원이니까. 또 네이마르가 대신 이제 올라간다고 떴기 때문에 그 펠레 주장님은 배가 아프죠. 네. 네이마르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지금 호드리고가 없으면 근데 네이마르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브라질에서 나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던데 네이마르. 잘하던데 뭐 산투스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지금 부상 여부가 베르가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족저근막염 이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알리송 산투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리송 산투스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상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결국 이제 누구 한 명 돌아오면 또 누구 한 명 빠지고 누구 한 명 들어오면 또 빠지고 왜냐면 지금 네리스 선수도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선장을 구축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나마 알리송 산투스 데려와가지고 얘가 생각지도 못하게 잘해서가지고 이 경기에서 멋있더라 골 넣는 거. 이 지금 겨울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얘가 지금 엄청 괜찮아요. 그래서 되게 괜찮아서 얘가 생각지도 못하게 잘해줘가지고 또 한시름 덜었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좀 이게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되니까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진짜 안 되는 시즌이다. 그 루카쿠가 85분인가에 교체돼서 들어왔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끼 이거 왜 골도 넣고 또 시즌 끝나고 나서 자기 이런 식으로 썼다고 그쵸. 투술되는 거 아닐지. 약간 지금 쿨타임이 돌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새끼 이거 이거 인테르에서 그 맨시티랑 결승할 때 그 골 쳐맞고 그때도 이것 때문에 그 불만했거든. 자기 제코한테 밀렸다고. 사실 보면 지금 모양새는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호일런한테 밀린 모양새거든요. 못 나오는 상황. 지금은 어쨌든 호일런이 확고한 주전이에요. 주전이고 서브가 이제 루카쿠야. 과연 루카쿠의 자아는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네. 이걸 받아들이면 사람은 변한다. 성숙해졌구나. 성장을 했다. 받아들이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그런 놈이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못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 뭔가 하나 터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나는 느껴집니다. 나폴리에서 행복하지 않다. 또 이거 해야지. 언해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자, 세리아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은 라리가입니다. 자, 아틀레티코 클루브를 상대로 바르셀로나 1대0의 승리를 거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소시에다드의 경기 3대2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틀레티코와 소시에다드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미리 보는 코파델레이 결승이잖아요. 근데 3대1로 일단 아틀레티코가 먼저 이겼죠. 주중에 코파델레이 준결승 2차전 펼쳐졌는데 바르셀로나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1차전에서 0대4로 패배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통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013년 이후로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또다시 시메오네 감독은 코파델레이 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바스크 더비죠. 아틀레티코 클루브를 상대로 코파델레이 준결승 2차전에서도 1차전과 마찬가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 경기에서 오야르사발이 골을 넣으면서 이겼는데 그러면서 결승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소시에다드가 이번에 만난 거는 미리 보는 코파델레이 결승전이고요. 여기다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일정이 정말 헬이거든요. 지금 뭐 코파델레이도 소화를 했지만 챔피언스리그 풀업 소화했고 이제 16강을 또 소화합니다. 물론 상대가 토트넘이긴 한데 여하튼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니까 여하튼 경기 일정이 토트넘 무시하나요? 토트넘 지금 너무 안 좋은데 무시할 만해.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참 살해야 돼서 신기해요. 토트넘이 16강 갔는데. 아니 인테르가 레알이 다 갔어. 나만 못 갔어. 상대가 또 보데글림트여서 더더욱. 나만 없어 16강.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제가 그 토트넘 얘기를 한 거는 경기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로테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죠.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그 가운데 뭐 후반전에 그리즈만이라든가 주축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리즈만의 퀄리티가 나온 경기예요. 네. 물론 멀티골은 니코가 넣긴 했어요. 네. 니코가 넣긴 했는데 니코도 참 멀티골 넣긴 했지만 그와 똑같은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한 두 차례 놓치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리즈만의 센스가 빛나는 경기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분위기가 좋은 걸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됐고 저희가 미리 보는 코파델레 결승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소시에다드 입장에서 이 경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기에 양 팀의 대결이 무승부로 끝났거든요. 네. 그때 감독 교체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승부 거두면서 탄력받아서 리그 15경기에서 1패인가? 레알 마드리드에게만 패배했고 아. 최근 패배가 없었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좋은 소시에다드였거든요. 감독 교체 효과를 너무나 잘 본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막판까지 힘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2대3으로 패배해서 아쉬움을 좀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경기에서 멘도사가 발목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네.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고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토트넘전에 바리오스가 돌아옵니다. 네. 바리오스가 돌아오면 중원을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루제리는 믿을 수가 없다. 아우 주중 때도 결국 루제리 쪽에서의 그 붕괴가 바르사에 대한 패배로 라민 야말에게 이어졌습니다. 탈탈 털렸거든요. 네. 물론 그 경기는 시메오네 감독이 말 그대로 용단을 내린 거죠. 영혼의 템백을 썼죠. 네. 네, 버스 세우기가 성공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경기에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버스를 세웠다는 건 루제리에게 수비적인 임무를 많이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라민 야말에게 탈탈 털리는 모습 보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경기도 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요즘에 루제리 보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건 공격 포인트를 은근히 좀 기록해요. 도움을 네.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제리가 강팀 상대로 수비에서 버틸 수 있을까? 공격력은 별개로 치고 네. 수비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힘을 더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르셀로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코파델레이는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고 그 다음 경기가 아틀레티코 클루브전입니다. 네. 네. 양 팀은 다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실패를 했죠. 그렇죠. 다만 이 경기가 관심이 간 건 발베르데 감독의 인터뷰예요. 네. 왜냐하면 한지 플릭 감독이 지붕 잡고 나서 아틀레티코 클루브가 바르셀로나에게 힘을 못 썼어요. 최근에 만난 게 스페르코파에서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클루브에게 5대0 대승을 거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경기 전에 발베르데 감독이 복수하겠다. 그리고 저는 복수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저도 한 줄 너무 알았어요. 좋았어요. 오. 팀이 정말 콤팩트하고 그 라인 딱 줄여가지고 수비 딱 하는데 좀 벼르고 미들을 준비했나 완전히 보다. 다 묶더라고요. 어. 여기에 너무나 절묘하게 바르셀로나 애들이 지지리도 못해. 페란 내가 진짜 페란, 올모, 레시포드 드디어 나왔습니다. 레시포드의 진면목을 보는 기자가 나왔어요. 와. 레시포드 영입해서 안 된다. 이런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그냥 이제 자기 의견에 동조해주는 기사 하나 나왔다고. 바로 이제 네. 그렇게 저렇게. 네, 근데 레시포드가 공격 포인트 기록하지 못하면 이런 모양새다. 이게 좀 드러나서. 그래서 이제 이 아니 경기는 뭐 레시포드만 못했나? 다 못했다니까. 예. 페란, 올모, 레시포드. 다. 라민 야말도 부진했어요, 사실은. 음. 네, 라민 야말도 부진했는데 페드리가 딱 들어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페드리의 그 대각선 패스. 네. 그리고 저는 교체 투입된 페르민의 움직임도 칭찬하고 싶어요. 페르민이 수비를 좀 끌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서 들어오면서 특유의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라민 야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곤 해요. 왜냐하면 볼을 좀 끄는 거 아니냐. 수비 가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 좀 흐름 tas을 때 안 좋을 때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라민 야말은 한 경기를 통째로 보잖아요. 한 건 이상 해줘요. 그러니까 골을 넣던 도움을 하던 1인분은 하는 친구. 드리블 뭘 하든 한 건 그 승부의 결정적인 한 건을 해줘요. 다만 패배했을 때도 공격 포인트와 관련되는 뭐 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라민 야말은 언제나 기대 이상을 해주고 있다. 라민 야말이 벌써 리그에서 14골이에요. 네. 페란 이 자식은 최근 8경기에서 골을 못 넣으면서 공식 경기 그러면서 12골에 묶여있거든요. 물론 이제 득점 1위 은바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라민 야말은 올 시즌의 득점력이 매우 향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라민 야말이 리그에서 14골, 공식 경기 19골이에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지금 승점 4점 차로 레알 마드리드에게 앞서 있으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향후 경기를 어떻게 펼칠지가 매우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상 선수가 계속 나와요. 이걸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기에서도 카사도가 좀 몸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 라인과 미들 라인에 부상 선수가 걱정되고 전방의 득점력이 걱정된다. 이게 바르셀로나의 문제죠.
그래서 이 참 대진이 하필 이렇게 됐네요. 코파델레이 결승 진출에 실패한 두 팀.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1대0 승리를 했고 3, 4위전 끝에 이제 바르셀로나 승리. 네. 그리고 대망의 대자부활전. 미리 보는 결승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대2로 이겼는데 소시에다드의 주격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춘몽과 함께했던 히든풋볼 SL 그리고 오늘 맹꽁님과도 함께했고요. 뭔가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말이 돼가지고 네. 나오게 돼서 긴장을 좀 하긴 했는데 다행히 옆에서 막 말도 편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해서 오늘 너무 좋은 자리 함께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레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에 뭔가 그래도 레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가장 큰 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유니폼 입고 나올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칙칙한 곳에 오면 안 될 뿐인 것 같은데 네.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그분이 네. 약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긴 해요. 누추한 네. 곳에 귀한 분이 예. 와주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맹꽁님과 함께해서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주 히든풋볼 SL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